네, 안녕하세요. 요즘 많이 힘드시죠? 정말 뜬금없이 어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는 거.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평균적인 종목 보유 기간이 얼마 전 통계가 나왔는데 2.7개월이라고 합니다. 전 세계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서 네 번째예요.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보유 기간이 짧다라는 걸 의미하죠.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성격이 급하냐? 전 그렇게 보지 않고 대외적인 변수에 너무 많이 치이기 때문에 주식을 오래 보유할 수 없는 거죠. 쉽게 말하면 불안감이 조성이 많이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. 어떤 시장이요? 코스닥이요. 근데 참 놀랍게도 어제 라이브 방송 때도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때는 놀랍게도 악재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장밋빛을 꿈꾸고 시장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죠. 아,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. 사고 기다리면 좀 오르는구나. 이건 아마 좀 경험하셨을 거예요. 자, 그러나 지금 이 하락 있잖아요. 사실 이게 원래의 이 본 모습이에요. 이 시장의 본 모습 보시면 이렇게 빠질 때가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때도 1년에 거의 2번 이런 일이 있었고요. 그리고 상승장도 물론 있죠. 이따가 또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때도 김정은이 미사일 엄청 쏴갖고 주가가 굉장히 출렁거렸어요. 대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이것이 코스닥 한국 시장의 특징이라는 거죠.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. 종목마다 보유 기간이 2.7개월 굉장히 짧은데 시장에 보통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머무냐 그것도 중요하죠.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년 기준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떨 때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합니까? 거래량 위주로 볼게요. 거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뭐죠? 네, 많은 투자자가 시장에 유입된다는 걸 의미합니다. 자,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상승할 때 사람들이 보통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. 시장에. 즉 사람들이 시장에 투입되는 이유는 누군가 돈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뉴스에서 언론에서 시장이 좋고 수익률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요. 이때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. 거래가 말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절반 이상 정도는 제 생각에는 이때 들어오셔서 한 1년 정도의 경력을 좀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많이 공부도 하시고 많이 노력도 하셨겠지만 보다시피 시장이 떨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.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뭐 신호를 잘 포착한다 할지라도 시장이 눌러버리면 또 대외적인 변수가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. 근데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제 씁쓸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. 완전 반대로. 자, 그럼 여러분께서 만약에 올라왔을 때 보통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르시고 초보의 입장으로 들어오잖아요. 초보자로서 들어옵니다. 자, 그런데 이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사이클이 변화될 때, 그러니까 3년 정도 버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많이 들어왔다가 1년 하락 보내고 2년 하락 보내고 3년 하락만 보낸 거예요. 네, 쉽게 말씀드리면 대세 상승에서 많이 들어오셨다가 이제 하락장으로 전환될 때 많이 깨지고 나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재미를 많이 못 본다는 겁니다. 이때는 상승장이 길었어요. 그래서 돈 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. 보통은 이렇게 코스닥이요. 한 6개월 정도 상승장 유지가 됩니다. 바이오 거품으로 가기 때문에. 근데 이땐 좀 길었어요. 그래서 아마 존버하니까 오르네 뭐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. 여기쯤에 좀 늦게 들어와도 존버하니까 가 하면서 이제 갔다가 작년 중반쯤에서부터 수급이 완전 끊겼죠. 네,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8개월째인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거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타이밍이 안 좋은 거죠, 사실은.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락할 때는요, 누가 주식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나 이때가 어떤 기회죠? 이때가 저평가 기회예요. 저평가 주식은요, 개별 종목이 움직임에 따라 저평가가 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주는 저평가라는 것도 있어요. 시장에 따라서 저평가가 되는 거. 그럴 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의 어떤 결과가 나왔겠죠. 상승장의 수익을 보고 다시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 때 비중을 줄여 나가는. 근데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 똑같고요. 결과적으로는요. 그래서 저는 이번 이런 시장에서 사실 이건 몸으로 습득하는 거예요. 몸으로 직접 습득해야 됩니다. 누가 말해준다고 해도 몰라요. 그전에는 뭐 하락이 올 수도 있다, 뭐 계좌가 박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납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죠. 뭐 그게 가능해? 지금 이렇게 좋은데?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보이고요.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. 그래서 이 부분은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시는데 여러분께서 저는 이제 이걸 경험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.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이 경험을 토대로 다음 사이클을 대비해야 되거든요. 지금 떨어지지만 이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. 다음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. 사이클 주기라는 게 있어요. 시장 주기라는 게. 그걸 여러분께서 좀 깨닫게 되신다고 한다면 시장이 밀릴 때 다음 사이클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바이오 시장은요,
이게 바이오로 인해서 코스닥이 오르거든요. 바이오 시장은 한번 오를 때 빠꾸가 없어요. 오르게 되면요. 그때 돈을 많이 벌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기를 좀 기다리셔야 돼요.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힘드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그때 또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만 이제 대세 상승 사이클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. 이때 또 뒤늦게 끝물에 들어와서 또 악순환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경기 순환 곡선이라고 들어보셨죠? 주식도 그게 있어요. 완전 비슷한 건 아니에요. 사실은 실물 경제 따라가는 사이클은 아니에요. 이건 그냥 분위기예요. 세력 마음이고. 그래서 이제 상승기에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이렇게 이제 폭발될 때, 과열될 때, 이때 사람들이 누가 돈 벌었다더라 해서 시장의 이 생리를 모르고 시장의 원리를 모르고 들어옵니다. 매수를 때려요 이때. 그리고 좀 재미를 볼 수도 있죠. 왜냐면 오르는 중이라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. 이때 재미를 좀 볼 수 있어요.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하락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1, 2년으로 막 단순히 끝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통을 받는 거죠. 여기서 좀 벌었다 할지라도 이미 주식의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다 잃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. 그러다 이제 질리고 질려서 시장은 가망이 없다. 시장에 대한 이제 비관론이 쏟아지기 시작하죠. 코스닥은 정말 개수닥이다 하면서 막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나갈 때 어떻게 돼요? 다시 사이클이 회복이 됩니다.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. 조금만 더 있으면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는데 하긴 2년 정도 시장한테 두들겨 맞으면 비관적으로 변할만 하죠. 좀 시장이 질릴만도 합니다. 이해가 되긴 하죠. 그러나 이제 좀만 더 기다리면 이러한 사이클, 이제 상승적인 사이클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시장을 좁게 보면 작게 보면 지금처럼 정말 목 같은 시장이 맞아요. 제가 봐도 미친 시장 같아요. 무슨 뭐 누구 말 한마디 하면 작살나고 누구 뭐 이렇게 하면 작살나고 누가 까고 싶으면 그냥 까이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. 뭐 이게 뭐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. 신라젠 주주분들도 신라젠 주주분들이 잘못한 겁니까? 아니잖아요. 횡령한 놈이 나쁜 거잖아요. 그럼 횡령한 놈이나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돈을 압수해서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. 압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거래 정지를 때리든 뭐라든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물량을 다 받아준 피해자들, 그 피해자들이 물량을 기다린 게 대주주가 또 말을 장난쳤잖아요. 뭐 올라간다, 이건 살아있다, 뭐 팩사백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홀딩을 했지 않습니까? 투자자분들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? 근데 이제 주식에서 그냥 이 모든 게 투자자 책임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까이면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다 독박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매우 무섭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면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이 대세 상승, 대세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한다고 하면 이 시장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힘든 게 계속 힘든 것이 아니다. 또 좋은 시간이 올 것이고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때 과열이 되면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갈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겠죠. 외인기관도 매일 매수하는 거 같잖아요.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. 이거 직업이에요. 외인기관들. 그러니까 이제 외인 개인 투자자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기금이나 연금, 펀드 자금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건요. 직업입니다.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. 투자자들이 원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외인기관 자금도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. 걔네는 그냥 의무적입니다. 떨어지면 더 사야 걔네는. 어차피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더 사고 의무적으로 비중을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. 고객들하고 들어가기로. 하락장에도 외인기관 사네? 이걸 볼 게 아닌 거죠. 그냥 커다란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. 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러한 개념 하나하나가 사실은 계좌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힘든 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와주스키입니다.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.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.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